자,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공존 일상 플랫폼 이코노믹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일상과 관련되어져서 제가 지난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상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공존 일상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캠퍼스 IBF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과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배웠었습니다. 특별히 이 IBF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힘을 다시 한 번 더 길렀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제가 캠퍼스 사역 가운데에 해석에 대한 재발견들을 다시 하게 되었고, 특별히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를 통해서 암묵적인 지식이라는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지식도 있지만 특별히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여러 가지 지식들에 대한 부분들을 폴란이라고 하는 인격적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특별히 지식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소위 모더니즘의 객관과 주관이라는 이 두 가지 패러다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는 객관과 관련된 보이는 것에 관련되어져서 증명이 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었지만, 제가 연구소를 통해서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 특별히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에 이런 포스트 모던에 대한 흐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런 가운데에 불변하는 진리를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들을, 교육적인 관점들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했는데요. 학교 기독교 교육학에서 배웠던 해석학과 더불어서 저는 IBF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를 통해서 배웠던 이 해석학적인 포스트 모던 안에서의 역사적이고 해석학적인 의미들을 깨닫는 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와 함께 있으면서 에드로드 프로젝트라는 일상생활과 자녀교육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2011년에 에드로드 프로젝트를 제가 하면서 개인적으로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공동체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 또 사교육 없는 세상의 송인수 선생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삶과 공동체와 사람을 통해 배워가는 지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구소에 함께 있으면서 교육사회학 공부들을 조금 더 하게 되었고, 그 한 걸음들을 제가 가면서 특별히 이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체, 새로운 배움을 통해 삶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제가 한 걸음을 가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생태적 핵심이라는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에드로드를 통해서 노동에 대한, 특별히 또 농촌 안에서 농의 가치들을 재발견하는 시선들을 제가 가지게 되었는데, 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핵발전소 사태 이후에 제가 생태 언어라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때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에콜로지가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원래 대학교 시절에 하워드 스나이더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그 생태라는 언어들을 제가 잘 알지 못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생태가 결국은 경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관점 안에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상호 관계하고 또 의존하고 패밀리라는 또 하우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와 생태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이해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영적인 생태계, 사회적인 생태계, 물리적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들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경제 생태계, 교육 생태계, 문화 생태계라고는 이 생태라는 언어가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아끼고 함께 더불어 생명으로서 나아가는지에 대한 상호 의존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됨을 이 생태라는 언어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제가 미셔널 컨퍼런스라는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특별히 교육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 또 협동조합, 대안교육, 또 미래와 관련돼서 인생 이모작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결국 제가 2012년에 대구에 와서 미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생태교육 공동체로서 선교사적인 라이프로 제가 대구에서 살면서 특별히 마을이라는 곳에 어떠한 가치들이 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 안에서 어떤 작업들을 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제 대구 이곡동 와룡베움트라는 곳에서 제가 마을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걸음들이 결국 우리가 소위 부러워하는 덴마크의 그루트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미 50년 전에 덴마크 안에서 이런 협동에 대한 가치 또 생태에 대한 가치들을 가지고 이미 해왔다는 것을 제가 마을에 와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줄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와룡베움트라는 곳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개념 또 생태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맺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와룡베움터가 방과후 교육 공동체에서 누구나 다 가르치고 배우는 삶의 공동체로 마을 교육 공동체로 트랜스하게 되었고 거기에 제가 마중물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공동체 삶, 또 마을 삶 교육 공간을 만드는 것, 또 사회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암묵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운동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들이 결국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존의 모던적인 교육 방법론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 다양성을 가지고 누구나 함께 공존하면서 배움이라는 것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 가운데 공존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학습이라는 관점들을 언제나 기민하게 흐름을 살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하는 자세와 능력들을 가진 이런 삶의 학습들에 대한 부분에 새로운 깨달음들을 가지고 제가 마을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결국 마을 분들이 추천하여서 제가 대산농촌재단에 퍼머컬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해외 농업 연수를 제가 가면서 특별히 이미 유럽 사회 또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느낀 또 68혁명의 세대들이 이런 퍼머컬처라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농촌에 존재하는 방법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주와 더불어 모든 일상 가운데에 사람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서 살리다 살림살이들을 어떻게 해가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인구 절벽과 초고령화 사회, 기후위기와 같은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앞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놀이가 삶이라는 놀쌈이라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더 우리 학부모님과 함께 만들면서 지역 안에 어떻게 함께 공존하고 함께 상생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사회는 머리를 사용하는 지식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몸에 대한 사용하는 지식에 대해서는 하대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머리 사용이든 몸 사용이든 모두 다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공존하고 상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동의 철학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우리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의 60% 이상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것과 삶이 거의 이혼 상태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친구가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나는 용훈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라는 이런 친구의 언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공유할 때 소리 공유를 안 해가지고 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만 여전히 한국 기독교 또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그 장소 속에서는 삶과 일상과 전혀 공존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에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토트네스에 제가 가게 되면서 거기에 슈마우 칼리지, 달팅턴 재단, 토트네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지금의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자연과 생태 경제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전환해제에 대한 오래된 미래의 모습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와룡배움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18년 동안 마을 공동체에 함께 하던 분들과 함께 인생 이모작으로 해서 삶의 교육을 함께 나누면서 마을과 마음이 모이는 우리가 가장 의식주의 주부분인 공동체 주택까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사실은 이 집을 짓는 가운데에 제가 생명을 살리는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들을 직접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 삶과 삶이 일상과 교육이 어떻게 일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손수 모습들을 제가 이 마음들이라는 주거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결국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런 일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더 지난 9년 동안 배웠던 또 알았던 지식과 삶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경제 생태학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땅과 하늘의 이온 속에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의 치유인 구원들을 얻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한 걸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놀싸움을 만들게 된 아주 중요한 교육책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 미래를 디자인하는 7가지 질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업을 어떻게 찾지요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물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의 기존 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발견함에 흥미와 기능과 가치를 함께 더불어서 평생 동안 발견해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고, 이 부분에 놀이가 어떻게 흥미와 기능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일과 삶을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사회학적 관점으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결국 제가 이때까지 9년 동안 마을 교육 공동체 안에서 흥미는 모험 놀이터, 기능은 메이크 스페이스, 가치는 퍼머컬처 전환마을 운동, 이것을 가지고
전 세대와 아울러서 어떻게 새로운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플랫폼들을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들로 전체 교육사회학적인 지금의 흐름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커 삶을 통해 평생 학습력을 가지고 놀이와 일과 삶이 일치되어 사람과 자연, 생명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보냄받은 일상 가운데 마을에서 제가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 관점이 땅과 하늘의 결혼, 피조물의 치인 구원, 이혼이 아니라 결국은 땅과 하늘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관점들을 가져야 되는 것들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토트네스 전환마을의 리코노미 센터라고 하는 이 리코노미라는 개념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게 유럽 사회 68혁명 이후에 80년대, 90년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피폐함들, 병폐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자연과 사회가, 세상과 자연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공존해야지에 대한 부분의 관점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9년 동안에 우리 와룡베엄트라는 곳, 대구 이곡동이라는 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일상의 플랫폼, 이코노미 라이프를 제가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미셔널 라이프로서의 새로운 생태 경제학이라는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돈과 교육과 삶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생태 경제 살림살이, 마을 삶 교육 공간, 퍼머컬처 전환 마을이라는 이 세 가지의 아젠다를 가지고 공존 일상이라는 플랫폼들, 특별히 리코노미 라이프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교육들을 해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태교육 공동체 에코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생태 공동체 운동을 하셨던 1세대, 2세대의 분들과는 좀 더 다른 생태교육 공동체 3세대 3.0이라는 제 나름대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소위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리코노미 라이프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교적인 라이프, 선교적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결론들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